예,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민주주의 국가라던데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죠. 특히 그것이 강조된 때는 1997년에, 그러니까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다고 해서, 그, 얘기가 있었죠. 1997년. 근데 사실 정권 교체는 그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1960년인가 이제 제2공화국. 근데 1년만 잠깐 하고 말았기 때문에, 뭐, 이제 거의 인정 안 한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보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번 되는 것 같더니 노무현까지 또 돼가지고, 야,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은, 이거 나라 완전히 넘어가는구나. 저 저쪽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다시 뉴라이트 MB 하면서 그냥, 다시 소위 보수 세력이 집권을 했죠. 그건 뭐냐면, 이제, 더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좌파 정권, 이제 이런 식으로, 북한에다 이제 이렇게 보태주고, 기타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비능률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무슨 뭐 중국에 품팔이를 하러 간다는 그런 식의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MB 정권이 됐고, 그리고 다시 박근혜 정부가 이어지면서 보수 세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 좌파는 자꾸 특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니까 그렇게 좀 그대로 잘 될 것 같았는데 세상에 탄핵 되더니만 몰라 왜 탄핵인지도 몰라 사실 지금 그냥 그렇게 하려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니까. 그리고 그래도 문재인 정권에서 또 이제는 그렇게 하나 했더니 예상외로 또 다시 윤석열 정권 넘어가고 그러다가 다시 또 아시다시피 또 이렇게 넘어오고 이렇게 자꾸 정권 교체가 되니까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 미국도 보통 8년 10년 지나서 교체를 하는데 뭐 5년마다 그것도 뭐 5년도 안 되니까 이제 5년도 아니죠 3년 이렇게 막 정권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아주 민주주의가 잘 돼서 그런 건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국민 생활은 별로 이지 않죠. 이렇게 그렇게도 자꾸 이 정권 교체돼서 되니까 아주 깨끗하게 그냥 자꾸 물갈이가 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문서에서 많이 얘기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쪽 당이나 두 패로 갈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양당의 싸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양쪽 이렇게 그 안에서도 지금 갈라져서를 가고 있는데 이것은 참 어찌 보면은 이제 좀 지겹지만은 또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드디어 국민이 이걸 감별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정권이 계속 유지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좀 텀이 길게 봐야 되지만 중국 역사 우리 옆에 중국 역사를 보면 원나라와 청나라 같은 나라가 있죠. 그는 원래 유목민 집권한 건 소수 세력이 집권했습니다. 소수 세력이 집권했지만은 이제 처음엔 자기들이 계속 권력을 잡으려고 자기 풍습을 강요했죠. 이게 청나라는 변발을 강요했는데, 몽골도 사실, 원나라에서 그걸 강요했습니다. 근데 강요한 게 이제 일반 국민한테 강요한 게 아니라, 출세하려면 몽고식의 이제 머리카락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였죠. 출세를 하려면 그렇게 하고, 일반인한테 강요는 안 했는데, 청나라는 이제 아주 우리 민족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죠. 하지만, 그런 표면적인 풍습을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 나라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그냥 지식을 쌓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자기네 문화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족 관리들을 등용하고 인재를 등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시일이 지나면은 다수를 가진 주로 민족이 점차 그 나라를 장악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초기에는 그건 누구나 아는 얘기죠. 초기에는 싸움을 해서 이기면은 싸움을 해서 이기는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발언권이 세고 끝발이 세고 그 사람들이 기질대로 나라가 잘 이어갈 수 있는데 이제 평화 좀 정착이 되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발언권이 줄어들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으로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래도 우리나라 정치 보면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를 자칭하든 우파를 자칭하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싸움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한 힘을 얻는 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이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시일이 지나면 다시 평화적 세력한테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끝단에 있는 싸움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의 적대적 공생으로 타협한 게 우리 자주 받고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받고 싸우니까 양쪽의 존재감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가지고 그 전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우리 정부는 일종의 이런 동거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토착이고 이쪽은 여진족이라고 했었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많이. 그런데 여기 한민족인데 한민족 정치하고 이쪽하고 외교하고 같이 동거 정부였습니다. 김대중 이전 정부가는. 그러니까 이쪽 소수 세력이 자꾸 친일파라고 자꾸 그랬지만은 어쨌든 한 정부 내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쪽은 그러니까 색깔론으로 자꾸 북방 친화적인 그런 쪽 사람들은 이제 독립운동가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친일파 이쪽보다도 이쪽을 많이 배척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소수 세력으로 있었는데 이게 색깔론 이걸 자꾸 이제 불식시키고 자꾸 이렇게 김대중 정부 이쪽 관련 인사들 자꾸 이렇게 했고 게다가 또 이쪽이 분열도 됐으니까 김종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집권을 했는데 실질적인 집권 세력은 이쪽이죠. 그러니까 한민족보다는 이쪽 세력이니까 한민족을 약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 어떻게 했습니까? 5,000년 써온 우리구를 전부 파괴시켰죠. 그러니까 한자 못 쓰게 하고 노무현 때는 이제 민족 그런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민족을 없애게 하고 그리고 실천을 했죠. 그러니까 김대중 한글 서명 한자 서명 공무원 한글로만 서명하라고 하고 노무현은 국회 명패 바꾸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해가지고 전통적인 정신 민족 정신을 없애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MB 정권이 돼서 이제 보수 정부가 되나 했는데 보수 정부가 됐을 때 그걸 주도한 쪽이 누굽니까? 뉴라이트였잖아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어떤 거냐면 그야말로 우파는 새로운 우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파는라는 그 자체가 보수 전통을 중시하는 건데. 근데 우파가 물론 이제 이대로 중국에 품팔이 한다, 그리고 사실 국민 대다수에도 이제 친북 정권 더 이상 좀 곤란하다, 이제, 북한만 도와주려 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더는 안 되는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더는 안 된다, 했기 때문에 했지만은,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인 유라이트, 이제 미국에서 아마 지원받았는지, 기독교에서 그랬는지, 전통, 이게 정신, 김대중 이전의 우파가 아니라, 그야말로 토착 외국식 우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일제시대에서 우리가 경제발전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물론 일제시대에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100년 무려먹으면서 자꾸, 우리 위안부, 그런 징용 이런 거 자꾸 그러는 거, 그것도 물론 우리가 너무, 짜증스럽기도 하죠. 이제 그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자꾸 잘 안 되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일본 아니었으면 마치 우리가 후진국으로 살았을 것처럼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거, 이런 것도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마치 일본 아니었으면은 우리나라가 제대로 나라 발전 못했던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았죠. 고종 이전부터, 고종 때 이미 일본보다 먼저 전기를 들여왔고, 계속해서 국가 개혁 개방 이제 근대화는 다 그 전부터 했습니다. 일본도 물론 같이 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지만은, 일본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그냥 아프리카처럼 이렇게, 그런 거 다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유라이트,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야말로 토착외고, 과거 친일 세력이죠. 그러니까, 친일 세력이, 자기들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MB 정부 이쪽을, 이제 소위 보수 정권을 집권시켜주는 사람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이쪽 전체로 보수 세력이 재편되는 거, 한민족 전체가 이제 방향대로 가는 거를 원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했는지 물론 이유는 알지만은 이 한민족 보수로 돌아가고 통일을 얘기하고 한자 교육을 초등학교 한자 교육하고 우리는 전통 정신 살리고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용납왔던 거지만 그 탄핵의 법적 구실은 도대체 뭐가 뭔지 지금도 오리무중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근본적 이유야 알지만 그 구실은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집권해본들 좌파 정권 김대중 노무현이 만든 민족 파괴는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각본대로 된 거죠. 양쪽 세력이 서로 이게 주고받는 게, 이 투쟁력이 강한 양쪽 세력이 서로 주고받는 게 자기들이 존재감이 비록 풀타임은 아니지만은 이쪽이 한때는 이쪽, 한때는 이쪽 이렇게 권력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이 더 낫다 해가지고 사실 윤석열 정권 시작 때도 참 인수위 때에도 겨우 이겨놓고서는 마치 그냥 우리가 기고만장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애초에 상대방의 비위를 맞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서로 싸우고 그런 구도로 계속 이어가려니까 이쪽을 구슬려가지고 우리 도와주자 이런 생각이 없었고, 조금이라도 이쪽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자기들을 반대하게 그냥 이쪽에서 자꾸 항의를 하면은, 그럼 왜 졌냐? 선거 져놓고 뭔 소리냐? 이런 소리만 자꾸 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자들은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애초부터 좋아했던 것이지, 이 정권을 오래 가지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애초부터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건 그러니까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고 상관없는 거라 이거죠. 오히려 한쪽 정당이 집권해가지고 이런 다수 국민 세력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이제 국힘당이든 더민당이든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국힘당이 어느 쪽이 이쪽 세력이고 어느 쪽이 이쪽 세력이냐?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토착외국 세력은 골고루 분포합니다. 최대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뭉치면 안 돼요. 왜냐면 뭉치면은 금방 국민의 표로 도태되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탄핵 이제 찬성했던
유승민, 이준석 그런 애들이 한동훈 그런 쪽하고 또 다르고 뭐 저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뭉치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당권파 이쪽에도 그런 세력이 들어가 있고 이쪽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당권파가 이쪽이고 비당권파가 이쪽인지 혹은 당권파가 이쪽이고 비당권파가 이쪽인지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어차피 머리는 하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세력이 분명히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정책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때 우리 국민은 판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보수 한자 해금 없는 보수 정권 근처는 소용없다고 얘기했듯이 어느 쪽이 진짜 그거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김대중 노무현 정권권 이전의 민족적 보수로 돌아갈 수 있는 당을 이 갈라진 보수당에서 우리가 국민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의 당권파인지 혹은 비당권파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그러면 이쪽은 더욱 우리가 대민당에 큰 관심 없었던 사람은 잘 이해가 안 가는 상당히 또 이쪽도 많이 둘로 갈라져서 이렇게 썰고 있죠. 근데 여기는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요. 어느 쪽이 좀 온건 쪽이고 어느 쪽이 이쪽인지. 그런데 아직 신중하고 확정은 안 됐지만은 그래서 그러니까 중도보를 포용하고 이제 좀 집권을 정말 하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 얘기를 하는 쪽도 있고 계속 개혁을 주장한다 이제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신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아직은 이 당 지지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뭐 전적으로 뭐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 지지하자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아직은 모르죠 이제 근데 과거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전에 구보수는 우파를 자처하는 친일 세력하고 이쪽 한민족 세력을 아우르는 이런 정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친일을 청사했다 그런 소리는 듣지만 어쨌든 한민족의 계보를 잇는 그런 정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이제 색깔론으로 이제 좌파 소수 세력으로 아주 경계 대상이 됐죠. 아주 관공법 그런 아주 소외된 세력이었는데 김대중 정권에서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집권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많이 이쪽이 그러니까 은근 보수하게 생각을 한다 하면은 이쪽은 그러니까 과거에 친일파 하고 이렇게 관민족 동거정부처럼 이 좌파 여진족과 한민족과의 동거정부를 하고 친일 세력을 오히려 소수 세력으로 과거의 관공법처럼 지금은 이제 5.18 반대하면 이제 그러니까 처벌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식으로 그렇게 꿈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한민족의 정신을 제대로 살린다고 하면 좋겠는데 현재로서 더민당의 어떤 뿌리에서 이게 한민족 완전히 살리긴다 당장에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 소위 우파 정부라는 것이 아까 어느 쪽이라도 상대적으로 한민족 이쪽으로 나오는 정파면은 확실하게 갈라져야 됩니다. 더 이상 우파 단합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준석, 홍준표도 얘기했듯이 그랬듯이 더 이상은 이제 합치는 건 소용없고 정권은 이쪽이 계속으로 가는 게 낫다 이거죠. 제 말은 이쪽이든 이쪽이든 우파와 정파 갈라진 두 쪽에서 분명한 한민족 회복 그런 우파 정파가 나오면은 그쪽을 우리는 지지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저절로 국민 지지를 받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차라리 이쪽이 계속 집권하는 거. 아까 처음에도 한쪽 하나가 오래 집권하는 정권이 오래 계속되면은 저절로 다수가 반영이 돼가지고 온건하고 그런 정권화 된다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그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유나이트 쪽으로 이제 한민족이 아닌 그런 쪽의 이 정권이 다시 보수라고 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좌파 정권이 이제 이렇게 보수를 아우르는, 한민족을 아우르는 그런 것이 차라리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은 이제 이 양쪽이 당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런 것을 서로 싸운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당내의 싸움, 이거는 오히려 잘 권장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내 싸움을 더 권장해가지고 정말 진짜 한민족 대다수, 절대다수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정파를 지지하고, 이제 특정 정파, 이제 소수, 그러니까 이제 여진족이나 토착외국 정권, 혹은 친일파나 만주 세력, 이런 쪽을 이런 쪽의 이런 강성 세력이 자꾸 국가를 지배하는 그런 편향된 특정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제 최대한 이제 지양 그만하고 절대 다수 한민족의 그런 뜻대로 나라가 이제 돼야 합니다. 지금 어느 정권은 이제 한민족을 반영하지 않는 정권이다 보니까 우리 언어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후라 맘모스 이게 훨씬 편한데도 머플러 메모들이라고 이상하게 발음해야 되고 북경 상해가 훨씬 편한데도 베이징 상하이 이런 식으로 발음을 강요당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말도 제대로 못 쓰는 거니까 한자 못 쓰는 거 그런 건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런 식으로 특히 지금은 영어 강요당하잖아요. 그건 한민족을 이제 멸망시키고 여진족과 토착외국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권으로 그냥 이제 기존의 언어 말살시키고 그런 것이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으려면은 양당을 분명히 잘 갈라가지고, 그 양당 중에서, 보수적으로 국민 대다수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 그러니까 오히려, 그랬으면 더 좋죠. 진짜, 이렇게, 여기 상대적이 갈린 건 사실 모호한 겁니다. 이제, 어느 사람이든지 이제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한민족에서도 상대적인 상대적 좌파적인, 상대적인 해양, 상대적인 대륙,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최대한 갈라가지고 이쪽 세력에 의해서 서로 같은 한민족도 싸우게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근데 먼저 이렇게 집권했던 것이 이쪽 진영, 이제 색깔론으로 이쪽을 탄압했던 것이 많은 사회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비록 이쪽이 다수라 하더라도. 반대로 또 이렇게 이 좌파 정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 한민족까지 아우르는 상당히 바람직한 정권을 한다 하더라도 이 소수 또 이런 세력은 또 계속 저항할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제일 좋은 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한민족 전체를 편향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렇게 집권하는 거나 이렇게 집권하는 거나 약간 우편향 좌편향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한민족 전체를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정파가 형성되고, 이쪽 소수 세력은 이게 나름대로 그냥 정권을 주장을 하고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자유를 놔두는 거,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갈라진 소위 더민당과 더민당과 국힘당의 내부 갈라진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민당 국힘당 구분보다도 이거는 우리가 최대한 살려가지고 요 갈라진 요 정파들을 우리가 국민이 감별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한민족의 권익을 제대로 살려가지고 우리 국민 기질에 맞는 그러한 정치, 언어도 우리 국민의 뜻대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모든 그런 것이 되는 거. 그리고 괜히 일본 중국하고 괜히 이상하게 자꾸 문제 일으키지 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 외국과 교류도 자유롭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은 전부 요 정치적인 이제 의식을 깨가지고 이 어느 당 문제가 아니라 요 당내 요
세력들 간별, 요거를 아주 그냥, 잘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요새 국민 주권 승리, 그게 돼야 됩니다. 국민 주권이 승리하려면은, 이 어느 당 뽑는 거, 그것 따위에 휩쓸릴 게 아니라, 요 당내 요게 세분화해가지고, 진짜로, 요 세력을 진짜 국민 주권에 맞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